또 환경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기업 애플이 같은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애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로남불. 자긴 로맨스지만 남은 다 불륜이야. 굉장히 좀 센 주제로 애플을 좀 까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에 시원하게 까는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저도 모르게 좀 경쾌해지는데요. 사실 이쪽 업계 종사자이다 보니까 훨씬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우리 PD님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애플 관련 제품 쓰시나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 맥북, 이어폰 뭐 에어팟 프로.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셨을 거예요. 작년 4월에 애플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었어요.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해서 ATT 정책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이렇게 앱을 사용할 때 어떤 앱이든 내가 iOS 상황에서 뭐 페이스북을 쓴다, 뭐 쿠팡을 쓴다, 어떤 앱을 쓰더라도 뭔가 팝업이 떠요. 지금 너 개인정보 추적되고 이게 개인화된 맞춤 광고에 사용되는데 동의할래? 라는 팝업이 강제로 떴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 뜨는 부분을 동의를 해야 제3자가 그걸 정보를 이용해서 맞춤 광고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왜 이거를 꺼냈냐면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2020년 겨울에 애플에서 개인정보 이제 보호해야 돼. 니네들이 개인정보 함부로 떼다가 맞춤형 광고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애플이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으로 요거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앱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광고라는 걸 해봤거든요. 이를테면은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쿠팡에서 내가 이 제품을 잠시 봤는데 요걸 봤더니 내가 보는 모바일 네이버 뉴스나 이런 데서도 내가 봤던 게 여기 배너로 뜨네? 이런 거 겪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맞춤형 광고인데 개인이 제품의 구매 내역이나 개인의 활동 같은 거를 추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들을 보여주는 게 맞춤형 광고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기업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백그라운드 단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들을 때려줬는데 이제 애플이 안 돼. 이제 이런 거 모든 행위 사용자 동의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하겠다 라고 해서 발표했는데 2020년 겨울에 발표하고 이듬해 4월에 강제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0년 겨울에 페이스북이 진짜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일간지에 아예 애플을 저격했어요. 공개적으로 애플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중소기업과 개발자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애플이 또 반박했어요. 야, 개인정보 침해하려는 뻔뻔한 수작이야 라고 해서 둘이 막 맞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작년 4월에 적용이 되면서 그동안 페이스북은 맞춤형 광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 페이스북 매출 95%가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야, 너네 이거 개인정보 수집한 그것만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해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올해 8월 기준 미국에서 요거 동의할게 라고 한 사용자가요, iOS 사용자의 4%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이용자는 11%만이 동의할게. 즉 iOS, 아이폰, 아이패드 등 사용하는 사람들의 8에서 90%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맞춤형 광고 못하는 거예요. 매출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할 수 없다.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 스냅챗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애플이 뻔뻔한 수작이다, 개인정보 침해다, 그리고 심지어 이랬어요. 예전에는 광고는 공예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광고 사업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퍼포먼스 광고 기업들한테 큰 타격이 입히고 나 이제 광고 사업 강화할래 라고 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블룸버그가 우리 이제 광고 사업을 차세대 주요 수익원으로 하겠다. 현재 40억 달러의 연간 광고 매출을 앞으로 100억 달러까지 올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엔지니어들 동원해가지고 검색 광고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중에 몇몇 광고들은 지금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뻔뻔한 수작이다, 광고는 공예와 같다 하다가 확 돌아서는 겁니다. 또 환경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기업 애플이 공예와 같은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 네. 그리고 최근에 내부 테스트를 실시한 게 있는데요. 이제 애플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광고 도입하겠다.
그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강남에 삼성동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마침 뭐가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까 하면 삼성동 지도를 딱 열면 제 지도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뜨는 광고들 있죠? 어느 식당 광고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내부 테스트 한대요. 특정 식당이나 상점을 광고 형식으로 뿌려준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안 된다 하고 개인정보 사용해서 못한다면서 정작 애플은 개인정보 실시간 위치를 이용해서 상점 광고를 보여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크게 한 3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이 왜 다른 애들 다 죽이려고 ATT 정책, 앱 추적 투명성을 했잖아요. 그때 강제로 했던 이유는요. 애플은 당시에 광고 사업의 매출이 적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지 광고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잘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차세대 수익원으로 광고 좀 강조해야 되겠는데 선회한 겁니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맞춤형 광고 못해 라고 해서 죽여놓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과 같은 업체들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앱 내 결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뭐 인앱 결제에 비용을 올린다든지. 그러면은 애플 입장에서는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이 인앱 결제 수단이나 요게 강화를 한다?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애플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 조진다? 그래도 수수료 수익도 나오니까 뭐든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TT 정책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앱들에서는 당신의 정보를 추적하고 제3자 사용자 정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잖아요. 근데 애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지가 생태계 만들었잖아요. 지가 iOS의 생태계를 만든 주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앱을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 거예요. 그래서 지가 애플을 소유하고 있고 제3자 필요 없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맞춤형 광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모두가 같이 같은 선상에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는 평면인데 하나는 이런 데서 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키를 추적한다, 뭐 제3자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플랫폼 제공 기업인 애플만이 사용자 정보를 독점해서 맞춤형 광고를 쓴다.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기기, 아이폰부터 앱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책 강화할래 하면은 정책 강화할 수도 있고 생태계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칼자루를 그냥 쥐고 있습니다. 당근, 채찍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죠. 오죽했으면은 미국 법무부에서요 반독점 소송 준비한대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플이 2019년부터 앱 개발자와 경쟁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 실제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 앱 개발 심사 지연할 거야. 아니면 너네 6월부터 요 결제 방식 안 바꿔? 그러면 너네 업데이트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쪼긴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거 반독점법 위반 같은데? 라고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 똑바로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초점은 인앱 결제에 맞춰져 있지만 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태계를 조성한 사람이 칼자루 주고 이걸 막 휘두르다 하면은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들을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미 법무부에서도 요거를 가만히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보시면 페이스북 그렇게 큰 사용자 전 세계적으로 플레이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너네 지금 활동하지 마 라고 하면은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해줄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가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봤더니 2019년에 애플이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우회해서 올렸다라는 이유로요. 페이스북 앱을 일정 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왜 페이스북 왜 안 돼?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는가라는 이슈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멘탈 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에 월세살이 하니까 이렇게 빡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페이스북 이름 바꿨죠. 메타 플랫폼스로.
그 뜻은 내가 메타버스 시장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 내가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과 달라요. 구글도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를 위해서 앱 추적 투명성 이런 정책 하겠다. 그런데 아예 이랬어요. 저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개발자와 광고주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기술을 일순간에 팍 끊어내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말까지 꾸준히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앱 추적 투명성을 도입하겠다. 깠죠. 돌려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iOS에서 정말 큰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시장을 조성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횡포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하고 내가 멋대로 행동해 라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공정한 시장, 공정한 경쟁 관점에서 한번 애플이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주제를 또 다뤄보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푼다리 최근에 제품 판매량 6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K-뷰티 시장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고 현재 이상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